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어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오답과 합의하지 않기. 자, 여러분 오답하고 합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 사회 살면서 잠깐 딴 얘기인데 사회 살면서 나중에 민사소송이란 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 선생님도 한번 어느 뭐 학원하고 큰일이 한번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다 보면은 판사분들은 합의하는 것을 가장 바래요. 근데 합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에 촉박을 두고 판사님들이 합의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난 이렇게 판결 내릴 거야. 그럼 불리한 사람이 빨리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판단이 제대로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안 쓰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선 지레 겁먹고 대충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나서 모든 합의한 사람들은 나중에 개씨댕 이러면서 아우 그때 그렇게 합의했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시간의 압박에 통한 합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희들이 국어를 풀 때 그런 합의를 한다는 거야. 뭐냐면 대충 이게 맞겠지라고 합의를 해버려. 왜냐면 시간의 촉박 때문에 자꾸 쫓기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 딱 왔다 하면 그 느낌이 들 때 뭐 해야 된다고? 채연아 뭐 해야 된다고? 보류, 세모, 가채점의 세모. 우리는 항상 반드시 절대 함부로 합의 봐주지 말고 애매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80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안 풀면 틀렸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풀어도 되니까 우리는 세모표를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오답과 합의 보지 말자라는 선생님의 철칙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풀 때도 애매하다 하면 세모표 해놔야 돼요. 오늘 가채점 볼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3일 뒤에 복습하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3일 뒤에 복습해보고 나면은 자 문제를 다시 풀 때 옛날의 습관으로 들어가지 말고 근거가 어디지로 자꾸 해가지고 7대3 지문 7 문제 3 문제에선 중요한 단어 찾아서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서 그게 지문에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게 국어 실력입니다. 자 그걸 찾아가지고 봤다.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괜찮다. 오 애매하다. 세모. 이렇게 해서 보류. 이것을 더 연습하면 복습해서 그 습관을 들여서 매산문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선생님 주간지를 만들겠지만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시간을 재지 않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합의 보지 말고 거기도 또한 지금 안 보여도 시간이 이렇게 늘려놨는데도 원래 이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걸 이렇게 늘려놨어도 그때도 합의 보지 말아요. 자꾸 합의 안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알겠지, 가은 씨?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다시 보면 기억 안 나지 않나요? 수능이란 80분이나 긴 시간 속에 우리는 해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억해요. 이건 이미 임상실험이 다 끝난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혼자 추론을 해가지고 이쯤이면 되지 않겠지. 이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입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충 이쯤이면 될 거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수많은 애들한테 실제 있는 일처럼 얘기하는 특히 대학생들이 입시 설명해 줄 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지도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 얘기예요. 일명 선발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선발대가 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오는 건데 실제로 지문 나중에 풀어보면 다시 풀어봤을 때 기억도 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쓸데없는 건 다 걷어져요. 그러면서 정답과 가까운 애들로만 딱 판단하는 것. 나중에 하다 보면 볼 걸. 그거를 빨리 여러 번 발견해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실력이 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숙제 검사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 잘 시험지 나눠준 거.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 가나 나눠진 거랑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한번 우리 세 지문을 동시에 푸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한 시간은 몇 분 줄까요? 13번까지 풉니다. 그러면 앞에는 3분, 10분. 자, 조금 빡세겠지만 20분을 주겠습니다. 근데 20분을 줄 때, 자,
조금 빡셀 거예요. 여러분, 자, 20분을 줄 때 선생님 같으면 여기에서 6번 세모표 우선 해놓을 것 같고 6번 세모표 그 다음 13번 세모표 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도 혹시나 어려우면 약간 세모표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바로 선생님이 미리 알려준다 그랬죠. 이거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혹시 나중에 건너뛰고 나머지 다 맞춰도 인정해 줄게요. 알았죠? 나머지 틀면 꼬집을 거예요. 알았죠? 남자애들은 머리카락을 3개를 동시에 뽑을 겁니다. 알았죠? 근거를 정확하게 찾고 지금부터 20분 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눈 감어. 준비 시 눈 감어.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자, 상상해요. 여기는 수능 시험장이에요. 자, 여기는 수능 시험장이야. 감독관이 2사람이 있어. 여기는 수능 시험장이야. 나는 지금 떨고 있어. 나는 오늘 저녁에 인생이 결판나. 서울대 의대냐? 지방대 의대냐? 자, 준비. 난 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작.
자, 잠깐. 다 푼 사람. 현수 다 풀었고 다 푼 사람. 너무 급하게 했나?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지문까지는 다 푼 사람. 거기까지는 거의 다 풀었는데 세 번째 지문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자. 알았지? 자, 보자. 자, 첫 번째 지문에서 한번 봅시다. 어디 가셨나요? 왜 안 줄어들어? 자, 그래요. 그냥 없이 하자. 자, 보자 얘들아. 우선 첫 번째 지문은 너희들이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보다 밑줄을 어디다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잘 읽고 잘 기억해놔. 되게 좋은 글이었어. 자, 1번에 보면은 답은 3번인데 자,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자, 연습 없이 능숙 어디 있니? 4단락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어때?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해돼요. 라고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1번의 1은 1중, 1번의 2는 3중, 1번의 3은 4초, 1번의 4는 1후, 1번의 5는 1중. 자, 다 썼지? 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속어법으로 좀 찾아보면은 이거는 좀 쉽게 그을 수 있을 거야. 자, 2번의 4는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표기 체제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자, 자신만의 밑줄 긋기 어디 있니? 얘들아? 세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를 체계를 세워 밑줄 긋기 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 중 3중 적어 놓으면 되겠죠? 2번에 1번은 2초, 2번에 2번은 1중, 2번에 3번은 2후, 2번에 5는 2초. 자, 적어 놓으면 되겠죠? 3번. 3번 문제에서는 함정 글자가 좀 하나 있었어. 자, 잘 봐. 이 문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선생님 따라서 읽어봐.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은 밑줄 긋기 했다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쭈르르르 읽어보고 고래 이야기를 읽었어요. 자, 1 한 다음에 1문단에서 미음으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미음 1문단 어디 있나? 호유동물. 응? 뭐야? 왜 적절하지 않지? 그 다음에 1문단에서 1과 2와 같은 순차적인 번호 표기로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1문단은 1과 2. 왜? 중요한 거 맞는데. 3. 2문단에서 미음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니 고래 생김새. 독서 목적과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맞네. 내가 지금 뭘 잘못했을까? 방금. 건너뛰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3번에 1번 보자. 독서의 목적에 따르면이지. 앞에 독서의 목적이 전제가 돼 있지. 뭐니?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지. 근데 그거를 빼먹고 읽어버렸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 1문단에서 미음을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을 하였건. 포유류. 독서의 목적이 어때? 고래가 포유류인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끊어읽기 잘하면서 단어 똑바로 찾아야 돼. 이게 그거를 좀 보여주는 한 예시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가다가 보조장치가 있어서 그걸 막아주긴 했어.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런데 빨리 풀다 보면은 급하게 읽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대충 지레짐작하고 문제 풀다가 함정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야.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온 기출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빼가지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복습할 때마다 그것을 뼈에 새겨놔야 돼. 뼈에 어떻게 새기냐면 집에 가서 쿠팡에 가면은 메스 팔거든.
그래가지고 알코올 잘 닦아. 그다음에 여기다 잘라. 그리고 피가 좀 날 거거든. 벌려. 그래가지고 여기다 새겨놔.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 라고 옛날에 삼국시대 때 뭐 삼국지에서 그랬대. 개소리하고 자빠졌죠. 관우가 뭐 여기 화살을 맞고 여기를 바둑을 두면서 뭐 술을 처마시면서 이렇게 했대요. 의사 친구한테 물어보니 쇼크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뼈에 새긴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 반복 학습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의 정답은 5번. 자, 물결무늬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이라고 했어. 뭐가 틀렸지 얘들아? 주요한 문장이 아니겠죠. 왜냐? 생김새와 관련이 폐로 호흡하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거는 독서 목적에 고려해보면 주요한 문장이 아니겠죠? 자, 여긴 다 맞았죠? 자, 4번부터 9번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한테 많은 거를 알려주는 초난잡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지랄 옆구리 생쇼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하드리며 자, 시간이 좀 들었다는 걸 생각했을 거야. 가령 아까 전에 혹시 6번 푼 사람, 6번 푼 사람 손 들어봐. 6번 푼 사람. 안 풀었니? 내가 풀지 말라 그래서 안 풀었어? 근데 안 풀고도 지금 두 번째 지문까지 푼 거야? 스피드 천지문 열심히 해. 알았지? 스피드 천지문 열심히 해.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왜냐면 그리기가 지금 내가 일부러 20분으로 해봤어. 어떤 속도가 나오나. 근데 저기 한 명 다 풀었다는 애는 선생야 너 풀어봤니 이거? 안 풀어본 거야? 쟤는 스피드 천지문을 많이 했어. 몇 년 전부터 나한테 천지문 훈련을 많이 했거든. 현우도 거의 다 풀었지.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천지문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리기 속도가 나와.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다 선생님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천지문 훈련을 안 한 거야. 스피드 천지문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 천지문 열심히 했니? 했더니 그것만 열심히 했대. 왜? 라고 얘기했더니 한 말이 뭔지 알아? 그 말 뒤에 열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데? 공부하기 싫을 때 읽었대. 공부하기 싫을 때 읽었대.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공부하기 싫을 때 그 학생들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는 생각이 좀 드나 봐. 그냥 뭐 좀 독서, 뭐 좀 읽어본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 그러니까 좀 쉬는 겸 이렇게 읽었다는 거야. 근데 맞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수학 풀다가 지겨우면 천지문, 영어 하다가 지겨우면 천지문, 정주영 원장님 만났다가 송지열이 보고 싶으면 누구? 천지문. 이슬기 원장님 만났다가 송지열이 보고 싶으면 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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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요. 천지문. 종교단체 같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글 읽는 속도, 그러니까 오늘로써 얘들아, 수지야. 글 읽는 속도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글 읽는 속도에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거거든, 얘들아. 큰 문제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글 읽는 속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이 지문도 우리 요약 정리해보면서 갑시다. 지문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가봅시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자, 이항로, 척사파,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끊고 개화 동그라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계물성무와 화민송석을 앞글자만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한 세상에 대한 지시왓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2, 3뿅 고개 들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이 단락에서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개항이 있었고 개화가 있었고 또 뭐가 있죠? 형, 나이 많으신 형 이름 있잖아요. 좀 답답할 것 같지만 만나면 왠지 꼰대일 것 같은, 나 때는 말이야 할 것 같은 그분 이름이 뭐죠? 이항로 씨 한 분 계셨죠? 네. 그 다음에 척사파 있었죠? 그 다음에 개화가 있었는데 개화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화를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지 말아요, 여러분. 알았죠? 여기까지.
자, 우선 개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가봅시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긍정적 인식 동그라미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개화 개념 동그라미. 즉, 이 그리기를 많이 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두 번째 단락을 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포커스는 뭐냐면 자, 긍정적인 시각이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각 그리고 나서 개념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고종 동그라미 반서양 정서 교정 밑줄 긋고 한성숭보를 발간했다. 끊어요.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선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인민 동그라미, 통치자 동그라미. 여기까지. 지금 너희들이 분명히 이 지문에서 개 대박 박살 시간을 썼을 거야. 과거 시간을 돌이켜보면 방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한성숭보 끊어 읽고 여기서 뭔 말하고 있고 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인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근데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이 지문 너희들 수업하려고 몇 번을 풀어보고 몇 번을 연습했잖아. 나는 한성숭보를 이해했을 것 같아. 고종 방금 방금 같이 읽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구나. 나도 기억 안 나. 그냥 그때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들으면 몰라 잘 기억 안 나. 왜냐면 여기에는 가나 이번 지문에는 큰 함정이 있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기 안에다 다 넣어놨어.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 정보 파악에서 추려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았던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정보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대치동식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그랬었으면 니네는 아마 이 지문에서 당해서 다음 지문까지 못 풀었을 거야. 이게 연습이 되면 필요한 것만 골라 뺄 수가 있거든. 가보자고 계속.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어. 자, 이번 두 번째 단락. 자, 김윤만 잠깐 조용히 하고. 딴 사람도 대답할 기회를 줘야지, 윤아. 너가 싫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대답할 기회를 줬는데 너가 앞에 툭툭 치면 딴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려. 자, 그 다음 뭐가 있었어? 뭐 이거 죄다 다. 너 혹시 니네 나 싫어하는데 듣는 거니? 엄마가 보내가지고. 내가 알기로 나 좀 좋아한다는 소문들이 좀 돌던데. 나 좀 좋아해봐. 나랑 친해지면 진짜 인생에서 꼴을 빤다니까. 진짜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자, 야 니네 주려고 진짜 필통 다 사놨다니까 진짜로. 아유 진짜. 자, 알았어. 필통 줄 테니까 말해봐 하나씩. 한성숭보. 그렇지, 한성숭보. 이쯤에 있었지. 그 다음 수지야 뭐 있었어? 그렇지, 반서양. 뭐 이것을 어떻게 좀 좋게 하려고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 단어 기억하지 말고 그 느낌만 기억해도 돼. 알았지?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어? 종이 형 나왔잖아. 종이 형. 종이 많긴 했지만 고종. 이번에는 세종 말고 고종 있었잖아. 맞지?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니네 술 먹고 다니니?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그다음 이제 윤희 차려줄게. 탈만 못하니까. 너도 기억 안 나지 이제. 자, 처음에 뭐 반서양적인 것을 이런 것을 좀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고종이 뭐라고 하면서 한성숭보에서, 그 한성숭보에서 두 가지 있었지. 하나가 뭐야? 인민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야? 하나가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 근데 술 먹고 다니지 진짜로. 이 정도면은 소주만 맨날 3병씩 먹는 분들의 알코올성 치면 돼. 자, 가보자. 자, 그다음 개화 당시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개화 개념 동그라미. 그래, 여기에 개화 개념이 있었지. 맞아. 그다음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로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자,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 밑줄.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 갑신정변 동그라미. 왕 역할 동그라미.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 밑줄자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 벗어나야 했고 부정적 이미지 동그라미 자 6일주는 서유 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떼내고자 했고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부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주권 국가를 향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개 들어. 졸라 빡세다, 진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 잠바. 관심 없이 서울대 안 갈 거니까. 연대 잠바. 고대 잠바. 스카이는 방금 포기했지. 자, 3번. 뭐랬어? A라는 애가 나왔어. 얘가 뭐라 그랬지? 개화 개념의 주체를 왕으로 생각했지. 맞지? 근데 무슨 정변이 갑신? 정변이 났지. 그때 뭐라 그러니? 개화 개념이 바뀌지. 뭘로? 그래가지고 국민주권으로 바뀌지. 이 정도 단어. 이거 기억 못하니? 어때? 기억할 수 있잖아. 맞잖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해. 그게 천지문이야. 천지문이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시켜주니까. 자, 그 다음 가자.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을사늑약 동그라미, 문명 동그라미.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보았다. 대한자강회 일본. 이들은 서양 문명을 주체를 주체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강화했다. 민족 주체성 강화 밑줄. 이러한 상황에 박은식 동그라미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냥 박은식도 뭘 제시했어.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서양은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 과학 서양. 문명의 정신적 측면,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 정신적 측면 동그라미. 철학은 유학에서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한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욕 나오지. 빡셌지. 가영아 어땠어? 힘들었지. 이 지문 읽으면서. 근데 계속 읽다 보면 괜찮아. 자, 네 번째 보자. 기억 안 나. 근데 뭐 대한자강회였던 것 같은데 맞니 얘들아? 맞지? 대한자강회. 자강회 기억만 하자. 얘 뭐래? 일본 짱 이랬지. 그래서 민족 주체성 없어 이랬지. 그때 우리 은시경이 뭐래? 두 가지로 나눴지. 과학은 서양, 정신은 유교, 그 다음 몰라. 끝. 이렇게만 하면 돼. 이게 이 글의 전부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한 거야. 뭐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 마. 한국사 공부하지 마. 알았지? 한국사 공부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이제 묻는 게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글로 가봅시다. 두 번째 글.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반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전쟁 이후다. 자, 아편전쟁 이후 밑줄. 서양 과학과 기술 이거는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넘어가.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을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청일전쟁 동그라미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과학 정신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지. 자, 여기서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필기해놓은 사람은 더 좋고요. 아니면 동그라미만 해놨어도 됐어. 자, 두 번째 이제 빨간색으로 하자. 중국이니까. 자, 중국은 뭐래? 제일 먼저 나는 서양 기술에 대한
인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뭐래? 언제? 아펜 아편 전쟁 이후. 그 다음에 아편 전쟁 이후에 다 해결됐대? 아니지. 그 다음 단어 뭐 기억나? 그러고 나서 청일 전쟁 하나 더 나오지. 맞지? 청일 전쟁. 그러면서 뭐라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 이거 얘들아 너무 정보가 많아서 기억 못 한다니까. 근데 좀 이따 다 찾는 거 보여줄게. 날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볼 때 얘들아 지금 너희 이 글 봤잖아. 잘 봐. 지금이야 여기서 나랑 같이 보니까 까짓것하고 봤겠지만 나중에 혹시 졸려요?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와봐. 이 지문 나온과 동시에 이런 지문 나오잖아. 너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잣됐다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라고. 너네만 잣대는 거 아니야. 딴 애는 잣을 으깨게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가야 돼. 꿋꿋해야 돼. 국어는. 선생님이 그랬잖아. 세상에 지문은 몇 개라고? 어떤 문제에 따라 1, 2, 3, 4, 5 7개라 그랬지. 1, 2까지 돌아가야 된다 그랬지. 꿋꿋하게 눈 뜨고 봐. 울지 마.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가자. 옌프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였다. 옌프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정신적 자질 동그라미. 정신적 자질 중 과학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 과학적 사유 동그라미. 그러니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변혁은 뿌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현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문화의 폐단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1, 2, 3, 뿅. 고개 들어. 이름 겁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옌프. 뭐래요? 몰라요. 정신 있어요? 맞죠? 네. 과학적 사유 있어요. 그래요. 윤희처럼 기억나는 단어 아무나 그냥 찌푸려요. 그냥 또 뭐 있었죠? 그치? 하나 얘기해봐. 그쵸? 천두슈. 오케이 좋아. 잘했어. 천두슈. 하나 잘했어.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옌프 주장 있어. 그래서 걱정 안 돼. 좀 이따 옌프 나오잖아. 다 옌프로 가면 돼.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건 편해. 이 단락은 뭐였어 얘들아? 옌프였어. 근데 아까 이제 박은식하고 대한장학이 나오면 짜증나잖아. 고종 나오면 고종으로 가야 되고 고종 안에도 대한미래신보 있고 막 뭐가 섞였잖아. 근데 얘는 간단하지. 이런 글은 착한 글이야. 뭐야? 옌프는 옌프. 그 다음 글로 가보자. 이번엔 천두슈겠지. 뻔하지. 자, 천두슈 가보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은 지식인들의 과학적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 천두슈 동그라미 해야 돼. 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 문화 전반에 걸쳐 철저한 부정과 비판. 전통 문화 동그라미 부정과 비판. 과학 및 과학의 방법. 이건 밑줄 그어놔야겠지. 사상이나 철학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만 아니라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1차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품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하면 이제 3. 이제 글이 좀 잡히지. 천두슈 뭐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과학짱. 맞잖아. 과학이 짱이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우리 다 필요 없어. 그냥 과학이 짱이야. 맞지? 자, 그 다음 가보자. 4번.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 이름 겁내 어려워요.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생관 동그라미.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 동그라미.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에서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지만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지적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 방금 얘기를 재풀이한 거야.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을 중국 전통 가치관 자, 4번 뭐야? 쉽지 이제. 장진마이 뭐래? 전통 좀
과학장 아니다. 전통 챙기자. 맞지? 이렇게 얘기했죠. 과학이 다 해결 못해. 인생관이 있어. 얘기했지. 됐지? 여기까지. 야, 니네 이거 못하니? 솔직히 송재호 선생님 얘기 듣고 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맞지? 아, 내가 서울대 인문대에서 공부했다고 내가 무슨 천재야? 나 사람이야, 사람. F를 가진 사람이라니까, 얘들아. 진짜로? 자, 보자. 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좀 찾아봐야 돼. 자, 1번.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에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자, 개항 이후 이어졌다. 밑줄. 이거 어디 나와 있니? 1초에 있지.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있지. 1초 적어놔. 가일초. 가일초라고 적어놔야겠지? 내가 앞에 가가 있으니까 1초만 적어놔도 돼. 자,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 이거 어디 있니? 이제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파져요. 유학을 재구성하여 철학으로 그렇지. 사중 어디 있니?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근데 봐봐 얘들아. 말 그대로 있잖아. 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정말 얘들아. 자기가 혹시 2등급 후반에 3등급, 4등급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딴 욕심 이해하려고 자꾸 부리지 말고 글자 찾아봐. 글자만 잘 찾아도 1이야. 이건 내가 1등급 받는 애들하고 내가 수업을 하면서 말해봤더니 다들 한 말이고 그러게요. 그냥 선생님 진짜 선생님 수업 들으면요 제가 속이 시원해요. 왜냐면 글자 선생님이 빨리빨리 보여주니까요. 자기도 그 글자 찾는데 1등급 애들은 다 글자 찾고 있어. 근데 3등급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알겠지? 그걸 조심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4번에 2번은 4중에 나와 있지. 을사늑약 이유. 을사늑약 어디 있니 얘들아? 을사늑약 이유란 건 사문단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걸 찾는 데 있어서 미끼 단어가 을사늑약 이유 있으니까 그 뒤로 봤더니 철학은 유학과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거다 해가지고 채은이가 방금 잘 찾았어. 채은은 눈치 빨랐어. 자, 3번.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기술 수용 어디 있니?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기술 수용 어디 있어? 그렇지. 1 중간 이게 중간 정도로 보자. 청일전쟁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어때? 여기에 나와 있지. 오케이? 자, 4번.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거 어디 있을까?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 그치. 나 이중. 근데 저기서 뭐래? 이중일까? 자, 국가 간의 벌인 약강식을 부각하고 경쟁에 승리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자리 뒷받침을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중요하고 그에게 과학적인 전대되지 않아 정치적 변혁은 뿌리낼 수 없다라고 여기 표시해놔봐. 자, 과학 정신이 자리를 잡으려는데 여기서 말장난을 시게 쳐놨어. 뭐냐면 정치적 변혁은 뿌리낼 수 없다는 건 나중 이야기였고 여기서 뭐야? 정치적이 아니라 정신적 변혁이지.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고 위에 나와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얘들아 이 수능 출제할 때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정치적, 정신적 이렇게 앞에 글자 딴 뒤에 글자랑 겹칠 때가 나오거든. 이걸로 말장난 진짜 많이 쳤는다. 이건 내가 장담한 이거 되게 자주 나와.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이 아니라 뭐야? 얘들아 답이 자리 잡으려면 정신적 자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에서 봐봐.
정신적 자질 중 과학기술 능력이 중요하다 파악되고 그에서 과학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병에 뿌리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이해되겠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편협이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한 거지. 알겠지? 자, 5번.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건 어디 나와 있니? 이제 찾을 수 있겠지. 비판, 전통 가치관 이거 어디 나와 있니? 사후에 나와 있지. 나사후 맞지? 장진마이 얘기만 있지. 알겠지? 자, 정답은 몇 번? 4번. 자, 가채점 했는데 동그라미다.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 5번 가보자.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이거 어디 있어? 개항 이전 밑줄 통치자. 이 글자가 나온 데가 있어. 찾아봐. 나 쳐다보지 말고 찾아. 1초 1후.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가 통치행위로서 변화한 세상에 잘 찾았어. 그래, 재밌지? 글자가 있지? 막 속았다는 느낌 들지? 있어 이렇게. 2번 가보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 제도와 선별적 수용을 통해 국가 진보. 이거 어디 나와 있을까? 한성순보 찾아봐야겠지. 한성순보 가봤더니 뭐라고 나오니? 통치자 입장에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 여기 어때? 나와 있지. 맞죠? 오케이. 3번.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의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뭐라고 나와 있니? 인민의 국가 중 소중하게 깨닫고 통치자 얘기가 있었지. 개화당의 한 인사는 뭐라 그러니? 왕이라고 얘기했지.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 그러니까 이후 3초에 각각 나와 있었지. 맞지 얘들아? 자, 준영아 맞지? 오케이? 찾아볼 수 있겠지? 자,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이건 어디 나와 있을까? 자, 개화의 실행 주체로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 갑신정변 찾아봐야겠지. 갑신정변 어디 있어요? 3단락에 나와 있겠죠? 갑신정변.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라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건 갑신정변이다. 거기 밑줄 그으면 되겠지? 그리고 개화 개념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란 글자가 있었어. 거기 어디 있었니 얘들아?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거다.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가삼 중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봐봐. 정답은 5번이었거든.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좀 지금 느낌이 얘들아 준영아 찐을 뺀다는 느낌 들지 않니? 1번에서 찾는데 짜증나게, 2번 짜증나게, 3번 짜증나게, 4번 짜증나게. 그리고 정답은 5번에다 갖다 놔버려. 이게 심리 싸움이야. 국어에서 이렇게 찐을 빼버리는 거야. 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을 할 때 계속 인터네이션을 빡 올려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해서 니네가 집중을 짜고 있는 거지. 니네 혼자 푸다가 놓친다니까 이게. 요런 훈련도 조심해야 돼. 이게 5번이 찐 빼는 문제야. 정답은 있는데 5번.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개화의 개념이 제기. 이건 어디야? 대한매일신보. 읽어보면 대한매일신보는 어디니? 가의 세 번째 단락 후반이지.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국가 주권을 향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보면 있어요. 있어요. 맞지? 근데 왜 이게 답이 될까? 어? 이르러서야. 그렇지.
언제 이게 처음 등장했니?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계약 개념은? 자, 어디 읽어봐 한번. 자, 여기 선생님은 찾은 거는 이단락 후반에 보면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를 내포되었고 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그럼 이미 어때? 한성숭보 이야기지 얘는. 대한매일신보 이야기가 아니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여기서 자 갑신정변 한번 읽어보자. 갑신정변에 나오나? 자 어떻게? 국가의 주권. 풍속의 통치 방식을 의미하는 갑신정변의 계약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권의 사유이고 이후 계약 개념은 국가 구성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부정적 이미지 벗어내냈고 그 덧붙여져 이미지를 했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맞겠네. 자 여기 한성숭보 쪽에서부터 나왔던 거네. 이단락 후반에.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계약 개념. 국가의 주권이란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란 얘기는 제일 먼저 나온 건 국가의 주권 어디에 있니? 그거는 한성숭보 이 신문의 계약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재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이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선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 받으려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뭐야? 인민에게 국가의 주권이란 독립의 주권이란 뭐야? 그러니까 즉 약간 여담을 얘기해 보자면 한성숭보가 어때? 일제시대 때 나왔나 보지? 근데 이건 날짜를 기억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독립의 주권이라고 얘기했지. 독립의 주권이 뭘까? 국가의 주권이겠지. 국가의 주권 얘기는 그럼 언제부터야? 한성숭보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좀 꼬아져 있었겠지. 이게 더럽게 꼬아놨다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찐 뺀다. 6번이 최악이야. 왜 최악일까? 얘들아. 왜 최악이냐면 인물 비교가 개짜증나. 이런 문제가. 인물 비교가. 보자. 나 천두시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 이 새끼 둘 다 동의해야 돼.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돼. 니하오, 쉐쉐, 팀부동 하면서 가야 돼. 혹시 내가 한 말 중국말로 이해한 사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팀부동이 못 알아듣. 통부통이거든. 팀부동. 통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중국 가서 얘들아 혹시나 누가 중국말로 말 걸잖아. 그러자 그러면 한국어로 대부동. 그럼 이 새끼들 뭐란 줄 알아? 나 분명히 저 한국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어야죠. 한국어로 대부동 이러면서 또 말 걸어. 그럼 내가 한국어로 대부동 계속 말 걸어. 근데 뭐란 줄 알아? 쟤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말 걸어. 나한테 계속.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그래서 영어 써야 돼 얘한테.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이러면은 얘한테 그다음부터 말 안 걸어. 왜냐면 중국은 재밌는 게 우리는 영어 배우잖아. 중국 영어 안 배운다.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국은 중학교야.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에서 다 같이 끝나. 그러거든. 그래서 얘네 영어 안 배워. 왜냐면 지네 중국말이 중국이야. 그래서 영어 안 배워. 대박이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영어 쓰는 애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야. 가보면 만나보면 알아. 영어 쓰는 애들은 아니면 상인들. 장사해야 되니까. 중국은 그래. 잠 좀 깼지? 자, 숨 좀 돌리고 6번 가자 이제. 자, 6번. 자, 모두 동의. 1번. 전통 사상은 과학과 과학 정신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했어. 자, 이건 어디 나와 있을까, 얘들아? 자, 우선 아닌 것 같긴 해. 왜냐면 둘이 색깔이 완전 다르지. 천두수는 뭐래? 과학짱 해놨지. 근데 장진마이는 야, 과학 병신 이렇게 완전 둘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자, 이거 어디 나와 있을까? 전통 사상은 과학과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거 어디가? 과학과 과학 정신 어디 나와 있을까? 대충 근거를 보면 이단락 초중반에 봐야 되거든, 얘들아.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에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과 부정과 비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때? 과학과 과학 정신 전통 사상은 여기서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를 비판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하겠지? 이렇게 풀어해서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천두슈는 오케이 했겠지만 장진마이는 뭐라고 하겠니? 얘는 전통 사상은 과학과 정신에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이 6번에 대한 모든 답들은 이 두 개가 각각에 있어서 퍼져 있거든. 근데 여기서 우선 이렇게 따져보는 게 문제를 풀 때 빠르겠지. 근거를 찾기보다 전통 사상은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천두슈는 양립할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겠지만 얘는 어때? 전통 사상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진마이는 오케이를 안 하겠지. 이럴 때는 얘들아 쓱 한번 읽어보는 거야. 2번 가볼게.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진짜 좀 찾기 쉽겠어. 왜냐면 과학 정신이 뿌리내지 못했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니? 뿌리. 사회 체질에서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지 못한 데에서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 정신이 뿌리내지 못했다. 어디 있을까? 응? 그렇지. 이단락. 자,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표는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어져. 이거는 채영이가 잘 찾았어. 얘가 왜 그런 줄 알아? 좀 이따 또 보면 나오는데 옌푸의 이야기가 어때? 누구로 이어지니? 천두슈로 이어지지. 얘가 계보가 똑같아 버리다 보니까 옌푸 얘기를 끌어다가 천두슈로 가버려.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연수 씨 힘들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자, 3번 보자.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답은 느낌적 느낌으로 3번을 찾을 수가 있거든.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느낌적 느낌을 3번 찾아놓고 나중에 얘들아 뭐 해야 돼? 가채점에 세모해놓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여기는 어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 나와 있니? 과학적 방법 부정 못한다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가고 얘는 그 뒤에 보면은 얘든 과학 문명의 동에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라고 장진마이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얘기하지. 그리고 얘는 천두슈는 과학 자체가 오케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가능하겠지. 4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반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위의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선 이거는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틀렸다고 보고 저기 천두슈에 찾아보면 나와. 천두슈에 다 있어. 그러니까 2, 3, 4, 5에 갈려져 있는데 천두슈는 조심해야 되는 게 2, 3에 같이 있다. 장진마이는 4에 있고. 그래서 장진마이는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했느냐면 장진마이 글의 뒷부분이 전체 다 좀 글의 중반부터 후반부 이 박스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장진마이 글로 여기에 근거를 나와 있어. 찾아보면 돼. 5번.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자, 이건 무슨 말이야?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 이건 또 뭐라 그랬어? 천두슈는 오케이 하겠지. 이거 제대로 과학적 방법을 가져라 하겠지. 근데 장진마이는 뭐래? 그딴 거 아니라 사상 제대로 잡으라고 인생관은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지. 내가 그래서 봐봐 얘들아. 지금 6번 봐봐. 니네 지금 표정이 어떤 줄 알아?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이야. 이런 문제 걸르라고. 얘네 알겠어? 이런 문제 걸르라고. 이런 문제를 풀지 말라고. 너희 이런 문제 풀고 나면 멘탈 오겠니?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 지문을 보통 풀잖아 얘들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 화작이나 문학으로 가줘야 돼. 너무 힘들어 지금. 그렇잖아. 이 지문 자체가 이렇게 얘들아 이해되지? 너무너무 짜증나지? 현우야 너도 좀 짜증나지? 이렇게 풀고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노이즈를 또 풀어봐. 인생에 노이즈가 생긴다니까 진짜. 인생에 노이즈가 생긴 것 같아. 뭐가 덮여 계속. 실제 너희 뇌가 지금 노이즈가 덮이고 있는 거야. 짜증도가. 진짜 그래서 사실 국어를 진짜 잘하려면 현재 자기 뇌 상태가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 짜증도를 잘 측정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서 그게 아닐 때는 다른 쪽 머리를 쓰도록 도망가줘야 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SAT를 할 때 있잖아. 진짜 지문이 한 2개 나오거든.
그러고 나서 잠깐 쉬어 30분 동안 뭐 20분 동안 풀어. 그 다음에 걔는 고맙게 그 다음 수학이 나와. 또 수학을 한 40분 동안 풀어. 그 다음 다시 영어가 나와. 그 다음 또 수학이 나와.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 워낙 깔끔하시니까. 국어! 잣대라. 수학! 끝났지. 집에 가. 밥은 우선 먹어. 그 다음 뭐 엄마가 사줬으니까. 그 다음 영어! 잘 자. 어때? 그 다음에 탐구! 찍어. 그러니까 탐구가 자꾸 안 나와. 그리고 제2외국어 풀다가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포기 순서 딱 쓰면 어때? 다 풀고 간 애랑 포기한 애랑 같이 집에 가는 슬픈 마법을 보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야. 자, 7번 가보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기억. 기억 어디 있나요? 가, 사단락의 중반에 박은식의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니은. 니은은 어디 있나요? 나 3번째 중간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민주주의 정치 실현이 가능하다 주장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봅시다.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여기가 잘못됐겠죠. 여기. 그래서 기억의 7번의 1번의 기억은 가사후라고 적어놔. 가사후. 니은은 나사후라고 적어놔. 자, 가사후에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7번에 1번만 하나 보여줄게.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 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기억은 인격 수양에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여기 뭐래? 인격 수양을 위해라고 말이 나오면서 인격 수양을 위해 뭐해? 근대 주체의 정립에 자, 근대 주체 자, 수양을 위해 철학 또는 자, 박은식은 근대 국가의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제시했고 그의 기본적으로 과학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을 이렇게 가는데 생존과 편리 증진의 과학 기술을 배우고 기존 가치관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등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인격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 정립회가 요 부분을 보니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말이 되게 길었어. 그 다음에 니은은 가사후 보면은 니은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여기 7번에 2번 자 여기 전통 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부정과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날려버리면 되겠지. 알겠죠? 자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보자.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란 인식에 어때? 똑같은 아까의 위치에 나와 있지. 가, 사, 중 후에 나와 있지. 근데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했을 때 이 새끼가 진짜 문제 낸 애가 이 지문 낸 애가 진짜 성격 더러운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왜 성격이 더럽냐면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굳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니? 반에 반을 썼어. 반의 반은 뭐니 얘들아? 강한 긍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할 수 없다는 건 뭐야? 졸라 하겠다 그거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철학이 과학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반대한 놈을 또 반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하고 있지. 말장난을 쳐놨어. 왜 애들한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지가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낸 애가 성격 더러운 새끼야. 이 새끼 누군지 내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족칠게. 알았지?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청계 닭하고 같이 묶어놓을게. 알았지? 자, 7번에 3번 가삼중 나삼중 써놔봐. 7번에 4번 가사초 나삼초 나사무. 7번에 5번은 강아지 소리예요. 자, 8번 보자. 8번도 골간 문제야. 8번에서 마을에서 지랄을 했어. 자, 근데 보자. 답은 1번이야. 가에서 한성승부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자 한성승부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는 맞지. 한성승부가 그렇게 한다 그랬지. 근데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음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이라고 했어. 이게 뭐가 잘못된대요? 하잖아. 보기 읽어봐. 선생님이 그랬지. 보기도 지문의 연속이다.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그랬어. 즉 마을 사람들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그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근데 확신이 없었던 거지. 여기서 말장난 쳐놨지. 그러니까 정답의 근거 8번에 1번 어디 있니? 보기에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가 보기였 정답의 근거였던 거야. 이렇게도 참 정답의 근거가 보기에 나올 때도 있다니까. 진짜 저번에 봐봐. 저번 질문 기억해보자. 기억날지 모르겠어. 우리 붕어 아가씨들과 붕어 형아들. 자, 붕어 선생님이니까. 자, 거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어? 구모였어. 이게 그로부터 전년도 수능이었어. 문제 유형 비슷하지. 그래서 내가 10년 전 거 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겠지? 준혁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니? 얘들아? 그때 뭐라 그랬어? 콘크리트 잔해에 뭐라고 나왔고 우주는 멋있고 이렇게 나왔지. 근데 밀실과 광희는 사실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안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선 내포 안 하고 있었지. 문제 똑같지 않니? 이게?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구모에서부터 거꾸로 가보니까 이런 게 겹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구모가 잘 나오는 걸 보고 가보면서 계속 이게 겹치는 것들에 대한 연습들을 해서 수능 경향을 파악해 보는 거지. 올해 수능도 나중에 볼 거야. 그러니까 작년 11월 몇 달 전에 본 것도 볼 거야. 근데 그때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볼 거야. 지금 함부로 보지 마. 실력 좀 쌓이고 육모 뒤에 보든지 구모 전에 보든지 뭐 그쯤 볼 것 같아. 지금 혹시라도 국어 딴 학원 다니면은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래. 왜냐면 학원 2개 다니니까 충돌 나더라고. 근데 이번 주 되게 기분 좋은 게 전원 다 대치동과 온갖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전원 다 내 반으로 들어왔어. 내가 몇 애들이 들어보고 언제든지 들어보시라고. 근데 전원 다 선생님 반으로 왔어. 아니도 왔잖아. 고마워요. 근데 진짜로 얘들아 지금 작년 수능 함부로 풀지 마. 실력 쌓고 절대로 혹시 EBS에서 나 학교에서 풀어줘도 그냥 찍어버리고 수업 듣지 마. 우리 완전히 순수한 상태로 우리 실력대로 키워가지고 칼을 갈아서 수능 한번 봐볼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겠지? 그리고 수능 보러 가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8번에 2번 가3초 8번에 3번 가4후 8번에 4번 나2초 8번에 5번 나사중입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5분간 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십시오.